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의 전임관리단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도 질의응답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결점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은 여러분들이 물론 뭐 판례들도 보고 여러분들 뭐 조문이라든지 뭐 이런 건 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변호사분들한테.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점 해결점입니다. 결국에 그 점에 좀 염두에 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잘 한번 도움을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번에 질문하신 분께서는 관리인하고 관리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관리규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지금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그 상가에는 아직까지 분양사가 한 일부를 가지고 있고 한 4분의 1 정도 게다가 동의를 다 받기에는 좀 힘들다는 거죠. 4분의 3 이상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동의를 받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은 규약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 많은 판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관리규약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런 부분은 나와 있고요. 최근에 있는 판례들도 그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든지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공동으로 그러면은 관리인을 갖다 몇 명을 선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했을 때에 대표가 여러 명이 됐을 때 그 문제점들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직까지 물론 집합건물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관리인을 여러 명으로 한다. 물론 그거는 이제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공동을 해가 거기에 있는 공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그 법률에 대해서 잘 무지해서 그냥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법률에 맞춰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그 건물 보존 관리라든지 이런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냥 몇몇씩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분들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통과되면 관리인을 뽑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인을 뽑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관리인을 누구로 할 거냐 하는 건데 관리인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 좀 곡해하지 않고 보시면 하세요.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시지 않는 분들 물론 그런 분이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는 자문 변호사를 두시면 될 거고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다만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그 관리위원은 없는데 어떻게 그 위쪽 관리위원이라 해서 관리위원을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두셔도 됩니다. 예나 운영위원회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자 4분의 3 이상이 어떤 데는 보면 다른 곳은 여러분들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다 받았어요. 100% 분양 다 돼가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관리인하고 관리위원들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위원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인이 돈을 600만 원을 달래요.
자기가 뭐든지 잘한다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뭘 말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것이 뭐 관리인이 누구를 할 거냐, 관리위원회 누구,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요, 건물 전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여러분들, 청렴서 약서입니다. 여러분들 관리인 되신 사람들하고 관리위원이 될 사람들 그 사인을 하시면 돼요. 청렴서 약서에. 그리고 여러분들 청렴서 약서를 굉장히 있죠. 굉장히 좀 더 엄격하게 좀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렴기획서 약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보다 좀 더 그 상가에는 더 엄격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된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되고 난 다음에 함부로 자기 것 있죠. 그러니까 한번 자기 호실을 공용 무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도 안 되고, 직원들 갑질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입점주분들, 특히 임차인들, 약자들에 대해서 갑질을 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전화 오신 분께서는 소유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하신 그 공동으로 해가지고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해가 이렇게 관리인으로 해가 하시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곳은 있잖아요. 입점들한테 피해를 막 심하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입점분들은, 임차인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 이러는데 법을 모르다 보니까 함부로 내용 증명서부터 해가 소송을 남발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아까 해결점. 청렴서 약서입니다. 청렴서 약서.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에 대한 청렴서 약서입니다.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사인을 하도록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거기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상기 본인은 땡땡땡 관리단, 관리인, 갈로 열고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가 구성원의 또는 수익형 호텔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 구성원의 권익보호 및 구성관 이해관계 조정,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비 운영의 통제, 상가 발전, 양호하고 쾌적하고 상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직무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써야 합니다. 라고 해서, 자, 1번. 나는 집합 건물 관련된 법령, 관리규약 등 제반 법령 규정을 준수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집합 건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그쪽은. 민형사상 그 법령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2번. 나는 소통과 참여의 관리인 그리고 관리위원회 구성임을 깊이 인식하고 당 상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성신과 성의로서 소임에 임한다. 이까지는 뭡니까? 지금 추상적이죠. 구체적이 안 나오죠. 점점 제가 들어갈 겁니다. 3번째, 세 번째. 나는 봉사정시가 구분 소유자 및 입점주의 실익을 우선하는 합리적인 사고로 법률에 의하여, 여기 다 나와 있죠. 법률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며 민주적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자, 여기다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드럽게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물품이나 용역계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당 행위를 했을 때는 즉시 사퇴를 하고 민사상 손해 및 손실 책임과 형사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반드시 이거 넣으셔야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넣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대다수 구분 소유자 및 입점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집단 이기주의에 반대하며 법률에 의하여 의안에 대한 회의 시 상대를 존중하고, 회의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를 존중하고 성숙한 토론 분위기를 만들며 의제에 대해서 안건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 다음에 다수 구분 소유자 및 입점주의 뜻과 의지를 최우선에 두고 양심에 따라 표기하며 의안회의에 3회 이상 무단 불참 시에는 즉시 사퇴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정도 책임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나는 상과 관련하여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여 구분 소유자 및 입점주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과 더불어서 즉시 사퇴하고 형사상 처벌도 감수하며 민사상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할 책임을 반드시 진다. 이렇게 적어야 되실 거고요. 7번째, 나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적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절차로 대응한다. 마지막입니다. 9번째, 나는 최우선으로 입점주 및 소유자의 권익에 주안점을 두어 건물 관리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하되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부당한 압력이나 월권을 행사하지 않고 직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더 여러분들은 덧붙일 거 있으면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덧붙이더라도 뭐죠?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하셔야 되죠.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마음대로 넣으셔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지금 보면요,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되면 자기 호실이나 이런 데가 좀 더 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무단으로 공용을 갖다가 공용 부분을 훼손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엘리베이터, 각종 우리가 엘리베이터 아니면 청소, 각종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기가 아는 사람 위주로 하는 거죠. 금액을 좀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뒷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업체들하고 짜가지고 뒷거래해서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공사를 갖다가 마음대로 많이 해가지고 그 공사업체하고 물론 연결이 돼 있죠. 뒷거래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이래저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어때 감투 선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건물 전체가 좋아지면 여러분들 호실 하나가 재산권이 높아지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데 왜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집합 건물에 지금 우리나라 집합 건물의 대부분은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냥 사서 가지고 노후 관리를 위해 사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잘못된 거는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체가 전체 잘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일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애매하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일 무책임한 경우는 어떤 건지 압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법조문이나 이런 걸 봐서 상식 수준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청렴하게 건물 관리 보존이 어떻게 잘 되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그쪽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법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가 뭐가 좀 더 잘 되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건데요. 그 문구 하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 보존이나 입점주분들은 뭐가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아까 청렴서 약서만 제대로 적으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 여기 전화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소유주분들이 전화를 많이 와요, 여러분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유주분뿐만 아니고 임차인 분들도 연락이 좀 오시거든요. 정말 억울해가지고.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가 개판인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는데도 소송을 갖다 마음대로 남발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입점주분들 중에서 임차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건물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도와주주는 뭘 잘망죠, 여러분들. 안 그렇나요? 물론 규정에 어긋난 거는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여기 집합 건물에서는 운영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사하니까 문제죠.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인하고 관리위원들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지 아시겠죠? 저번에 그 주차 관리 이런 것도 말씀드려요. 반드시 여러분들 주차 관리 그런 시스템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도 뭘 하셔야 된다고요. 입점주분들은 전부 다 동의를 다 받으셔 가시라고요. 그 과반이 통과돼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 절차지 않습니까? 기본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내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자기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구 하나 법률적인 걸 좀 안 돼요, 본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리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기 나름대로 곡해해서 해석한다고요. 그런 분들은. 잘못된 거를. 여러분들 그 변호사들 중에서 제일 변호사님들한테 그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전 경험에서는 그렇다는 변호사들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 소송을 했을 때 성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률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면 해봐야 안 돼요. 그런 사람 왜 합니까, 여러분들? 해봐야 안다는데. 어느 정도 성률이 여러분들 해보면, 이게 법률이나 판례라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90%, 80% 이상이 딱 됩니다라고 분명히 딱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명확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수치화를 시킨다고요, 보통은. 명확하지 않게 애매하게 말이죠. 두리뭉실하게 뭐든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결국에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관리단과 관리단 전체에 나중에 법적 소송이 발생해서 분쟁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 뭐 얼마나 입점주 전체에서 피해를 주는 건지 압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운영위원회나 관리위원회나 관리인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뭐든지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투명하게, 깔끔하게. 되도록이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법률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배제시키시라니까. 명확한 거 위주로만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인을 갖다가 공동으로 몇 명 많이 뽑으면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어쨌든 제가 어떤 업체라고 자꾸 이야기하긴 그랬는데 어떤 곳이라고 그런 곳에는 어떤 곳에는 공동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횡포를 한다든지 임차인들 그런 경우도 좀 봤어요, 제가. 어떤 곳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노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동의를 못 봐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 관리인이 공동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발 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공대 출신을 했지 않습니까? 공대 출신. 근데 뒤늦게 가가지고 방송통신대가 법대에 있는 걸 좀 다녀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실전에서 소송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이게 배운 건데, 근데 저는 이 뭐든지 할 때 좀 명확해지던데 해보니까. 뭔지 이거는 이길 게임이다, 지는 게임이다 확실한데요.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 해서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또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법률적인 걸 그걸 갖다 애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조정 신청을 하지 않나, 별짓을 다 하지 않나.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거. 특히 법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선무당이 사람 담는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도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라고요. 아까 명확하게 들어가시는 분들.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본인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친절하고요. 뭐든지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 겁니다. 앞으로도. 혼자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난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계신 곳에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화 오신 분은 제가 시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 날 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따로 만나기로 했는데 저번 주에는 안 그래도 댓글에 올리신 분 중에서 너무 피곤해 보이신다 이러던데 많이 피곤했어요, 사실은. 토요일 날 제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거의 좀 밤을 샜거든요. 토요일 날, 저번 주에 토요일 날은. 밤을 새고 일요일 날 또 오전부터 또 제 본업이 있으니까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오후에는 또 그래요. 또 멀리서 오신 분이 또 도움을 요청했어가지고 커피숍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약간은 좀 피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즐겁기는 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저는 딴 거 바라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카톡에다가 사실은 어떤 다른 분한테 그런 부분을 올렸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이런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권력을 취하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이래저래 아니면 전혀 무지해가지고 술만 마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그 부분이 너무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판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가 좀 어떤 대단하고 청렴한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인간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가 위대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시고 필요한 경우는 도움 받으시고 또 도움 주실 건 도움 주시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 사이에 뭐 어떤 사람은 뭐가 되는 것처럼 해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거품으로 그 사람들을 뭐 좀 더 이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하면서 막 좀 위해주고 이 사람은 이건 아니야 이 사람에서 이렇게 흑백의 어떤 논리처럼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많이 못 배웠다면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 거고, 경험을 하지 않는데 경험을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바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우리 사회가.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집합금을 다 그렇잖아, 거기에. 제가 왜 몰라,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우리나라가 한 집합금물인데 우리나라 전체도 보십시오. 그렇잖아. 잘하는 거는 잘한다, 못하는 거는 못한다. 또 내가 혹시라도 착오를 이렇게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다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곡해하지는 마시라고요.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꼭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리인을 어떻게 뽑고 관리위원을 어떻게 뽑아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렴서약서에 좀 더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놔면 또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청렴서약서 왜 적어야 되느냐 이라거든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 그렇는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개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인을 누굴 뽑든 관리위원을 누가 뽑든 뭐가 중요합니까? 청렴사대로 자기 못하면 자기 책임을 지어야 되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해주시기로 두시라니까요. 청렴사약서 자기 사인하시게끔 하고.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챙길 거는 다 챙기고 이속 챙길 거는 자기 불리한 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태에. 그런 사람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말이죠? 본인들이 여기 관리단이 말이죠. 본인 겁니까? 거기 공동체 거지. 마음대로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집합 건물에서 어쨌든 관리인,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여러분들 청렴하게 법률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아십시오. 법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용어 부분은 쉬운 용어를 찾아보고 이러면 돼요. 천천히 보시면은 크게 그런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거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늘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집합 건물 경제적 효율성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합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입점주 분들, 임차인 분들 있죠. 다시 말해서 임차인 분들하고 입점주 분들 또는 소유자 분들이 모두가 주인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넓게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사시지는 절대 마시라.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 건물 전체가.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투명하고 행복하고 아주 행복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것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사랑스럽게 가족처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미래 가치가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다 전부 노력하도록 합시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